네, 하한가로 출발해서 막판까지 풀어내지 못했고 거래 대금은 60억 원. 그러니까 거의 뭐 하한가 주문을 해도 사는 쪽이 없기 때문에 그 주문이 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악재임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광무 전문가님, DMC가 뭐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쪽이에요. 지금 이쪽에서 중단 권고가 나왔다는데요. 네. 일단 뭐 저도 이제 뭐 통계학적인 집단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내용을 보면요, 이 종양학자들로 구성돼 이제 신약 개발하는 회사를 좀 이제 임상에 대한 과정들을 관찰하는 기관 역할인데요. 신라제는 오늘 이게 이 뉴스가 이제 처음 드러난 뉴스는 아니고요. 이 DMC에 대한 이 보고 조치가 받는 거를 지난달부터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거는 설마 팩사백이 여태까지 그동안에 계속 임상실험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하는 내용이 있을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FDA에 대한 반영에 대한 부분들,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런 부분들만 초점이 있다 보니까 일단 이 오늘 중단 선고가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이 DMC 이 기구에서 중단 권고가 나올 상상보다는 네. 임상 3, 3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를 했었지. 이제는 지금 그조차도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신약 무용성 평가 기관인데 신약으로서의 가치가, 신약 개발에 대한 가치가 없다라는 판단이죠. 임상에서 크게 결과를 도출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사상자가 좀 많이 생겼고, 그리고 신약으로서의 신약이다라는 기대감을 줘버렸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 신라젠의 가장 주력인 팩사백에 대한 연구는 아무래도 좀 여기까지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신라젠의 가장 큰 기대 무기였는데 그러니까요. 주가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사실 시장에서는 네. 신라젠 이콜 팩사백 거의 이런 맞습니다. 분위기였잖아요. 그럼 어려워질 것 같다. 박준영 운용님은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예, 일단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번 그 임상 실험이 3상 마지막 단계였고, 이게 실험을 언제부터 해왔냐면 2015년도부터 해왔거든요. 이게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 임상 6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효용성 있는가를 검증하는 시험 절차를 2015년부터 해왔는데 거의 3, 4년 만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3, 4년 만에 나오는데 결국은 약효에 대한 효용이 별로 없다는 쪽인데, 가장 가능성이 있었던 게 예사가 이제 간암 쪽이거든요, 지금 실험은. 이게 이제 잘 되면 네. 향후 신장암이라든가 유방암이라든가 대장암 쪽으로 적응증을 그런 확대해서. 확대를 하려고 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시장에 기대를 좀 많이 했던 겁니다. 근데 간암에서 가장 가능성이 많았던 간암 쪽에서 무용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럼 다른 쪽에 향후에 대장암이라든가 신장암이라든가 추진할 가능성도 쉽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팩사백에 관련된 기대치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접어야 된다. 예. 저는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는 쪽이고, 그리고 예상에 그러면 향후에 어떤 그 파이프라인을 봐야 되는데, 팩사백 네. 외에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보니까 항암 바이러스와 관련된 어떤 파이프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 전임상 단계예요. 전임상 단계라는 자체는 아주 동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험 결과가 나오면 이제 임상으로 넘어갈 건데, 올해 네. 정도에 이제 임상으로 넘어갈 거란 전망인데, 네. 이거 여기 믿었던 팩사백에 대해서 간암 쪽, 그것도 간암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던 간암에서 나왔으면 다른 쪽으로도 실험이 가기가 쉽지 않는 거고, 이 전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또 엄청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신라젠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인 타격이 좀 오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이 이제 결국은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도 2조 원대예요. 오늘 하한가 들어가는데, 근데 예사가 이제 신약 개발 안 되게 자금 조달 계속 신약 개발해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신약 자금 조달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도 전환사채라든가 통해서 자금조달 해왔었는데 네. 연간 500억 정도 적자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다.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주식 경력 30년인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 자체가 내 주식이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저는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이들 악재가 노출됐을 때는 무조건 팔릴 때 초장에 팔아야 된다. 이건 왜냐하면 팩사백 자체가 이 회사의 모든 것이거든요.
이게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이처셀도 그렇고요. 네. 초기에 나왔을 때 아마 5만 원, 6만 원대 팔았을 거고 네. 최근에 토코론 티슈 같은 경우도 악재가 노출 때 2, 3만 원대, 3만 원, 2만 원대 팔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첫날 악재가 나왔을 때 팔았으면 아마 4만 원대 팔았을 겁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음 주에 거래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사기보다는 저는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뒤늦게나마 팔아야 되는 주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신라젠에 대한 의견까지 살펴봤습니다. 아마도 오늘 시장에서 가장 궁금했던 두 가지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유리나 캐스터, 어떻게 질문에 답이 됐나요?